데이터 분석과 함께하는 공모주 투자 당장 TV입니다. 12월 상반기에는 5종목의 공모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5가지 종목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공모주가 과연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12월 상반기 청약 캘린더입니다. 12월 2일에서 3일 양일간 툴젠 청약이 예정되어 있고요. 신한 서부 T&D 리츠 환불금하고 트윈 바이옵트로 환불금으로 툴젠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2월 6일에서 7일에는 KTB 네트워크 청약, 12월 7일에서 8일은 레몽레인 청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둘 다 툴젠 환불금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2월 9일에서 10일은 하이 제7호 스펙하고 교보 11호 스펙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KTB 네트워크 환불금이랑 레몽레인 환불금으로 두 종목 청약이 가능합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KTB 네트워크하고 레몽레인 청약이 겹치고요. 하이 제7호 스펙하고 교보 11호 스펙 청약이 겹칩니다. 상장하는 종목 비교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툴젠은 유전자 가위 및 신약 개발하는 회사고요. KTB 네트워크는 벤처 캐피탈, 레몽레인은 드라마 컨텐츠 제작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두 종목은 스펙주죠. 청약 증권사를 보면 툴젠은 한국투자증권 단독이고 레몽레인은 IBK 투자증권이 청약 증권사인데요. KTB 네트워크는 한투, NH, 삼성, 유진, 하이, KB까지 총 6곳의 증권사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펙주는 하이투자증권, 교보증권이어서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았을 때 청약 경쟁률이 높지 않는 증권사에 해당이 됩니다. 공모가를 보시면 상당 기준으로 툴젠이 12만원으로 가장 높고요. KTB 네트워크가 7,200원, 레몽레인이 13,000원입니다. 스펙주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2,000원으로 확정이죠. 시가총액을 보시면 툴젠이 9,410억, KTB 네트워크는 7,200억으로 두 종목은 코스닥 중대형 공모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종목들 간 업종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요즘 핫한 컨텐츠 관련주인 레몽레인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다만 레몽레인은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이어서 상장일에 유통하는 물량이 많은 편입니다. 툴젠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높은 영업이 적자의 바이오주인데다가 레몽레인과 마찬가지로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입니다. 그리고 스펙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상장한 스펙주들의 성적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더 이상 좋은 수익을 내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은 공모 규모입니다. 공모 규모가 클수록 배정 수량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공모 규모 같은 경우에는 툴젠이 1,200억, KTB 네트워크가 1,440억으로 많은 편입니다. 참고로 리츠, 스펙, 공모 규모 1조 이상을 제외한 21년 상장한 기업들의 평균 공모 규모는 787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1년 6월 이후 상장한 종목들의 평균 청약 건수는 31만 건이었습니다. 툴젠과 레모네인의 균등 배정 수량이 12.5만 주, 15만 주인 것으로 볼 때 두 종목은 단수주 배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TB 네트워크는 배정 수량이 250만 주로 많기 때문에 균등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모가가 낮기 때문에 배정 금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펙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청약한 대신 밸런스 11호 스펙의 청약 건수가 2만 건이었습니다. 따라서 하이 스펙하고 교보 스펙은 30주 정도씩은 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주 매출 비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주 매출이 높다는 것은 공모 금액이 기업이 아니라 기존 주주, 즉 구주에게 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12월 상반기에 상장하는 모든 종목들은 구주 매출이 없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장일 유통하는 금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툴젠은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으로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이 4,871억, 52%, 총 유통하는 금액은 6,023억, 64%로 21년 상장한 기업들의 평균값인 548억, 19%, 1245억, 37%보다 매우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인 레몽레인 역시 절대 금액은 224억, 380억으로 작지만 비율은 28%, 47%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런 부분이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단점입니다. 이에 반해서 KTB 네트워크는 기존 주주 유통하는 금액이 없고요. 총 유통하는 금액도 1,440억, 20%로 가장 좋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인 툴젠의 현재 주가는 14만 2,300원으로 공모가 상단인 12만원보다 19% 높은 수준입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은 대부분 상장일 주가가 상장일 전일 코넥스 종가보다 낮게 형성이 됩니다. 즉, 툴젠의 목표 수익률은 20% 아래로 잡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툴젠은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답게 상장일 유통가는 물량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모로 청약을 주저하게 만드는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툴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공모가의 90%를 보장해주는 3개월 환매 청구권이 부여가 된 점입니다. 환매 청구권으로 인해서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줄여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주로 업종은 좋아 보이지만 공모 규모가 작고 상장일 유통가는 물량이 많은 편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레몽레인의 현재 주가는 24,900원으로 공모가 상단인 13,000원보다 95% 높은 수준입니다. 툴젠보다는 코넥스 주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훨씬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이 제7호 스펙하고 교보 11호 스펙은 최근 스펙주 성적을 볼 때 수익률은 5% 정도로 잡아야 할 듯합니다. 만일 2만 건 청약이 들어와서 30주 정도 배정을 받는다면 수익은 3,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스펙주는 청약하기에는 큰 매력은 없어 보입니다. KTB 네트워크는 공모 규모도 적절하고 상장일 유통가는 물량도 좋은 편이지만 업종이 벤처 캐피탈이어서 과연 얼마나 좋은 수익을 줄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12월 상반기는 딱히 주목할 만한 공모주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기간 수혜주 결과에 따라서 청약할 만한 종목이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공모주에서 관심을 멀리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청약 증권사를 알아보겠습니다. 몇몇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에 한해서 청약일에 개설한 계좌로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청약일 전날에 모두 계좌를 개설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청약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NH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IBK투자증권이 무료고요. KB증권은 1,500원, 교보증권은 1,000원, 나머지 증권사는 모두 청약 수수료가 2,000원입니다. 개인적으로 툴젠하고 KTB 네트워크 청약을 위해서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레몽레인 청약을 위해서 IBK 투자증권 정도는 우선 개설해 두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모주는 기간 수혜측 결과를 꼭 확인한 후에 청약을 해야 합니다. 기간 수혜측 결과와 상장일 유통하는 물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공모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신 후 스스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